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신성 ST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 ST는 2차전지 부품 중에 부스바와 모듈 케이스를 주로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주요 고객사는 LG엔솔인데 작년부터는 SK온까지 고객사를 좀 확대한 상황이었고요. 22년 기준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올해 상장한 2차전지 부품주들 3기 EV, 알맥의 상장의 성과가 매우 좋았고 현재까지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성 ST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너무 약세라 과연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격 부담이 덜하고 또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잘 나온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583.50대 1을 기록합니다. 1967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허수성 청약방지 제도 이후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경쟁률은 크게 높은 편이 아니지만 참여 건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1920건보다도 많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요 예측에 총 참여한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을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공모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참여 금액 또한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최근 공모주들 중에서 가장 높다는 부분, 가장 크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확인을 해보면 공모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5,000원을 제시했었거든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 99.98%로 거의 다였고요. 단 한 개의 기관만 하단인 22,000원을 써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단 초과 비율이 건수 기준 91.61%, 수량 기준 87.46%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초과 부분에 대한 단위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진 않았는데 최종 공모가가 26,000원에 확정을 된 것을 보면요. 26,000원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상단을 1,000원 초과하게 됐습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요. 건수 기준 21.15%, 수량 기준으로 13.57%를 기록합니다. 낮지 않아요. 특히나 건수 기준 20%를 넘기 때문에 최종 확약은 약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수량 기준의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건수 기준으로 수치가 높아야 최종적으로 확약을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참여한 기관이 많아야 이 기관들 위주로 좀 배정을 했을 때 확약 비율이 확 올라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참여한 기관들 위주로 잘 배정을 해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해 볼게요. 공모가가 26,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5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350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이 소요되고요. 상장은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SLS 바이오는 10월 20일에 상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일정이 겹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성 ST 또한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네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금액이 52억 원인데 직원 104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달 없이 이게 다 소화가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8%, 많지 않은데요.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약 6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가볍지 않아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6.9% 정도 존재하고요. 기존 주주는 구영수 개인 지분이 0.6% 정도 있고 K클라비스 재무적 투자자 비율이 6.3% 정도가 되거든요. K클라비스의 취득 단가는 5,857원이고요. 공모가 26,000원에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K클라비스가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일부 엑시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구주 매출을 포기한 대신에 일부는 2개월 단기적으로만 보호 예수를 걸어놨고 일부는 이렇게 상장일에 바로 매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이 확률이 매우 크고요.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잘 팔아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유통시총이 600억 원대 종목들을 골라봤는데요. 올해 상장한 것들 중에서는 CG트로닉스와 파로스아이바이오, 버넥트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 상장일의 성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올해 상장한 2차전지 부품주들은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알맥이 고가 기준 260%, 3기 EV는 따상. 특히나 3기 EV는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결국에 따상을 찍어주는 그런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ST도 가격 메리트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성 ST는 공모가 기준의 PER이 15.99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신흥 SEC나 상신 EDP에 비해서는 가격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쵸? 근데 3기 EV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 커지죠. 근데 3기 EV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 매력이 떨어졌지만 최근에 상장을 했던 2차전지 부품주, 그 당시에는 세아 메카닉스와 한주 라이트 메탈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비교해서 보면 확 가격 매력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신성 ST도 최근 상장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딱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 맘대로 기대 주가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선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 PER 20.92배를 적용을 해봤고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23년 예상순이익은 140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이 32,399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공모가 26,000원 플러스 24%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3기 EV와 알맥에 초점을 맞춰서 3기 EV와 알맥의 22년 순이익 기준의 PER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 23.2배, 61.82배가 나옵니다. 왜 22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냐면요. 알맥이 올해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 63,835원이 나오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150%나 플러스인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계산한 로직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3기 EV, 알맥이라는 비교 대상에 포커스를 좀 맞춘다면 기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최근 공모주들의 기세는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이기는 하고요. 10일에 IMT가 상장을 할 텐데 그 친구의 성과도 신성 ST 청약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수요 예측 결과는 우선 좋고요. 알맥과 3기 EV만 좀 고려를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꽤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확보된 데다가 수주 잔고도 꽤 많아서 기대감은 큰 상황이고요. 공모자금으로 고객사와 북미 동반 진출, 또 양산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참여해야 되는 공모주로 보이기는 하죠.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예상 수익금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50만 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25만 주가 되겠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6억 5천만 원까지. 이번에도 한도는 매우 널널하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13만 원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죠. 오늘 마감한 퓨리세에 총 38만 건이 넘게 유입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셋의 주간이었죠. 그래서 신성 ST에는 한 40만 건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63주. 어찌됐든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퓨릿이 환불까지 5일이나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7.8조 원 넘게 들어왔죠. 신성 ST는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비례자금을 많이 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 한도도 더 높긴 하고요. 그렇기는 한데
SLS 바이오하고 일정이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금이 분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8조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461대 1.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청약 당일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은 대충 값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1억 원 기준으로 비례를 참여했을 때의 기대 수익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9,750만 원으로 7,500주 청약 가능하거든요. 이때 균등은 0주 못 받는다고 치고 비례는 3주를 받게 된다면 배정 금액은 78,000원. 9,750만 원에 대한 3.6%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16,270원이 됩니다. 그러면 신성 ST가 50%만 올라줘도 우선은 2만 원 정도는 남길 수가 있겠고요. 100% 이상 가준다고 하면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비례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물론 SLS 바이오도 분석을 통해서 할 만한지 추가적으로 체크는 해봐야 되고요. SLS는 수요 예측이 부진하면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추가 할인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고 현재 괴리율이 높진 않은데 그럼에도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면, 그래서 가격 할인 메리트가 조금 보인다고 하면 해볼 만할 수가 있어요. 따져보고 작은 배분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살펴보고 주말 중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오 코퍼레이션 상장부터 해서 퓨릿의 청약까지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참 많으셨어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금방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